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자, 강남 상사네요. 회사 이름. 자,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회사 이름은 강남 상사 맞다, 그지? 그런데 그 구분이 지금 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 이제 고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일단 고치자. 이제 하나 고쳤고요. 자,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자. 자, 보세요. 개인 사업자 쪽이죠. 개인 사업자. 그래서 법인으로 돼 있던 거를 하나 고쳤다. 요거 하나 고쳤고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해 볼까? 요거는 맞네. 자, 대표자명은 김강남. 요것도 맞고요. 기업 연월일은 자, 2009년도 3월 25일인데 2003년도로 지금 입력돼 있다. 그죠? 요거를 고쳐야 되겠다. 요거 고치자. 사업장 소재지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인데 요거 안 보이니까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업태 종목은 업태는 도소매고요. 종목 의류인데 요것도 좀 이따 확인해 보려고. 오케이. 자, 관할 세무서는 어디입니까? 자, 관할 세무서는 강남이죠. 강남인데 지금 종로라고 관할 세무서가 적혀 있죠.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제 입력 실제로 고쳐 볼게요. 자, 김강남 요거를 맞았고 기업 연월일 아까 틀렸다. 그지? 기업 연월일이 2009년도로 고쳐져야 되겠다. 2009년도. 그래서 삼각형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연도를 딱딱 미루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2009년도로 가서 자, 날짜는 3월 25일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다. 됐죠. 수정 완료됐고요. 관할 세무서.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요거죠. 요거 관할 세무서 강남으로 고쳐주자. 강남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자, 나머지는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업태 종목에서 종목이 의류가 맞는지 보자. 의류 맞고요. 아까 주소 아까 안 보이는 거 그죠? 확인해 본다. 강남대로 240 맞네. 그래서 토탈 수정하는 거는 세 개로 출제된 모양이다. 그지? 법인으로 돼 있는 거를 개인으로 고치고 그리고 기업 연월일 고치고 관할 세무서 고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고치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됐죠? 자. 수정이 완료됐으니까 해당 메뉴 닫고 됐죠?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메뉴 열어서 이제 틀린 그림 찾기죠. 숫자 바꾸자 이거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하나씩. 자, 현금 맞고요. 당좌예금 맞고 보통예금 맞고 외상 매출금 맞고요. 대순수납금 맞고 바드럼 대순수납금 다 맞습니다. 미수금이 틀렸다. 그지? 미수금이 450만 원이 아니고 350만 원이 돼야 되겠다. 상품 맞고 차량 운반구 맞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입력이 안 돼 있네. 그죠? 오케이. 비품 맞고 감가상각 누계액 맞고요. 임차 보증금까지 맞네. 그래서 자산에서 두 개 지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 쪽은 현재 안 보이는 상태니까 일단 자산 쪽 먼저 고치자고. 미수금을 350만 원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추가하자. 여기서 F2키 누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이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그죠? 요거를 209번 요거를 딱 불러온다. 그리고 금액 입력해 줍시다. 금액이 800만 원이었죠? 8000000 이렇게 입력하자. 그러면 차변납계가 얼마 나옵니까? 9,100만 원 나오죠? 어허, 문제에서 제시된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산 쪽은 수정 완료. 이제 대변 쪽 이제 고쳐보자고. 자, 이렇게 약간 당길까요? 외상 매입금 맞고요. 지급어음 맞고 미지급금도 맞고요. 예수금,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이 틀리다. 그죠? 요게 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00만 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100만 원으로 고치자.
그리고 자본금은 맞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도 다 고쳐진 것 같아. 최종 확인 어떻게 한다고요? 대차 차익을 항상 확인해 보자. 대차 차익이 0이다, 그죠? 그러면 현재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맞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정 잘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메뉴 닫으시고요. 2번 문제 마무리하고 3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3번 문제 문항이 2개 출시된다고 했죠. 자, 그중에서 첫 번째 문항 봅시다. 강남 상사의 정기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고요. 거래처별 초기월을 검토해가지고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랍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전형적인 문제죠. 그런데 요거 문제 잠깐 오타가 있네요. 고쳐 주십시다. 제시된 거는 지금 받을엄하고 지급엄에 대한 건데 위에 문제는 요 다른 계정과 연결돼 있으니까 요 위에 문제를 좀 고쳐 주세요. 강남 상사의 전기분 받을엄과 지급엄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오타 수정해 주시고요. 자, 출발합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열어서 자, 받을엄 먼저 보자. 받을엄이 이렇게 2개밖에 입력 안 돼 있네. 그럼 하나가 누락됐겠지. 자, 볼까요? 광주 상사 520만 원 되는데 금액도 틀렸다, 그지? 광주 상사를 27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네. 2700000 이렇게 고치고요. 부산 상사는 맞다, 그지? 금액이 맞고. 대구 상사는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네. F2키 눌러서요. 대구 상사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15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받을엄에 대해서 차액이 0이 돼 있죠? 내가 잘 입력했구나. 됐습니다. 확인했고요. 지급엄 보자고. 지급엄 보니까 자, 서울 상사는 470만 원. 요거는 맞네. 인천 상사 16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네. 1600000 그리고 하나전자 요거는 120만 원 맞네. 오케이. 그리고 차액이 0으로 전제돼 있다, 그지? 내가 맞게 잘 입력했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의 입력이 모두 완료됐으니까 종료하면 되겠지. 자, 메뉴 닫으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강남 상사의 신규 거래처랍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해달래. 그래서 제시된 사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면 되는 거지.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코드 번호는 자, 코드 번호가 00751이라고 돼 있죠. 00751 그리고 상호는 국민상사 이렇게 입력하시고 유형은 동시죠. 그리고 상세 내역은 이제 오른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17-42-70158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대표자 성명은 성국민 업태는 도소매다, 그지? 종목은 자전거 이렇게 입력하시고 주소는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00 괄호 열고 송내동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뭐 두 줄로 나눠 가지고 적어도 됩니다만 저는 그냥 한 줄에 다 적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 다 입력됐죠. 그러면 이제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제 1번, 2번, 3번까지 풀어보았다. 다 맞춰야 되겠죠, 그죠? 다 맞춘다. 이렇게 딱 마음을 잡으시고요. 자, 이제 다 맞췄습니다. 문제 4번 이제 일반 점표명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 우리가 열심히 차변, 대변, 회계 처리했던 거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자, 메뉴 열까요? 일반 점표명 메뉴 열어서 이제 문제 읽기 시작합시다. 1번. 7월 7일 날 대한무역에 상품 300만 원을 매출하고요.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자기압수표로 받았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300만 원 인식하면 되고 차변에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 쪽으로 돈 미리 받았던 게 있었던 모양이지, 그죠?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있었답니다. 30만 원만큼. 그거를 일단 차변에 먼저 기록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 270만 원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자기압수표로 받았대요.
자기합수표는 현금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통화 대용 증권 대금이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입력해야지. 7월 7일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 원. 300000 입력하고요. 차변에 30만 원은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걸로 하라고 했죠. 자, 선수금은 거래처 어디였다고요? 자, 거래처가 대한무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무역. 그리고 금액은 3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270만 원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자기합수표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입력 완료. 2번 볼까요? 7월 19일 날 한세 상사로부터 받을 1,00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해서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뭡니까? 추심 관련이지. 그러면 수수료 비용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자, 7월 19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을엄이란 자산이 이제 만기돼 가지고 은행 가 가지고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변의 받을엄, 즉 자산의 감소를 기록한다. 받을엄이라는 자산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받을엄.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한세상사라는 데서 받았답니다. 한세상사. 자, 금액은 1,000만 원. 1000000 이렇게 기록되고 이제 돈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수수료가 생긴다고 했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로 썼다고 했습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금액은 자, 수수료가 5만 원이네. 5만 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950000 요것만 돈으로 받는 거지. 어디? 보통 예금으로 받는다. 보통 예금 이렇게 기록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세 번째요. 8월 21일 영업부 김소희 사원이 8월 1일 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선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시오. 전형적인 가지급금의 정산 문제죠. 그래서 차변 쪽에 가지급금 50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정산할 거니까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에 적어주고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얼마 썼습니까? 항공료로 24만 원, 숙박비, 택시요금 이렇게 각각 세 가지 항목으로 써가지고 합계해 보면 24만 원 플러스 16만 원 플러스 8만 원 해가지고 48만 원 썼네. 48만 원은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50만 원 돈 줬는데 48만 원만 썼으니까 2만 원은 회사가 다시 돌려받았겠죠. 차변에 2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일단 적어줍니다. 50만 원. 거래처 적지 말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500000 적어주고 차변에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48만 원 적어준다. 여러 가지 비용 항목 중에서 800번대 코드로 쓴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48만 원. 480000 적어주고 2만 원은 현금으로 회사가 다시 돌려받았겠지.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현금으로 정산하다 뭐 이렇게 적혀있죠. 현금으로 2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네 번째 볼까요? 9월 6일 11 상사의 외상 매입금 170만 원이 있거든. 요거 부채가 있었거든. 우리 입장에서. 자, 그거를 지급하려고. 즉 부채 감소를 차변에 기록하면서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소금을 배서 양도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엄을 저쪽에 돈 대신 준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엄을 적으면 되는 거죠. 분석 끝났죠? 자, 입력합시다. 9월 6일 날 차변에 부채의 감소, 즉 차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거래처는 11상사입니다. 금액은 170만 원, 1700000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럼 배사형도 있으니까 대변에 받으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받으럼에 대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대한무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거래처가 다르다는 거 조금 유의해야 되겠죠? 대한무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170만 원. 그죠? 그래서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분석해 보면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 자, 5번째요. 9월 30일 날 영업사원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17만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했답니다. 전형적인 예수금 회계 처리죠. 그래서 원천징수에 따라서 요만큼 뗐으니까 요거는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겁니다. 자, 9월 30일입니다. 차변에 급여라고 쓰면 되겠죠. 급여 800번째 코드를 써야 되겠지. 801번 이렇게 쓰고 급여 금액은 얼마입니까? 급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자, 2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원천수 조금 떼고 나머지만 준다 이거지. 원천수 떼는 부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한대. 예수금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175000 175000 그래서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줬다. 보통예금 그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됐습니다. 6번 10월 25일 날 부영상사의 업무용 차량 운반구를 500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그 차량 운반구는 취득원가가 1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이었대. 500만 원을 팔았는데요. 500만 원 대금 중에서 30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받고요. 나머지 200만 원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자, 저쪽 거래처가 우리한테 수표를 발행해 줬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현금이죠. 통화대용 증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합니까? 수취 채권이 생겼는데 요거 거래가 주된 영업활동 아닌 거래죠.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수취 채권 생겼으니까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쓰면 되겠다. 차변에 200만 원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겠죠. 그거 먼저 분석해 봅시다. 물론 전표 입력할 때 자연히 분석이 되겠지만 미리 분석해 놓고 전표 입력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전표 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장부 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차량 운반구가 취득원가 1200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즉 800만 원짜리 자산이었다 이겁니다. 장부 금액은 800만 원이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500만 원을 팔았죠. 500만 원 빼기 800만 원 하면 마이너스 300만 원 나온다. 즉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이 나오겠구나. 됐죠? 분석 끝났죠? 실제로 이제 입력해 봅시다. 자, 요런 거래가 뭐라고요?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라고. 요런 거요. 요런 유형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험 2번 치면 1번은 나온다. 요런 거 틀리지 않도록 우리 연습을 좀 많이 해두자.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 됐죠? 별표 쳐두세요. 자, 입력해 봅시다. 10월 25일요. 자, 1단계는 뭡니까? 취득 원가를 대변에 보내는 것입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대변에 보낸다. 1200000였죠? 1200만 원. 그리고 2단계는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는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뭐에 대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그죠? 209번 코드를 가져와야 되겠죠. 금액은 4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3단계는 받은 돈을 차변에 기록해 준다. 뭘 받았습니까? 토탈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죠? 차변에 통화대금 증권은 현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 300만 원 기록해주고 3000000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차변에 미수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받을 돈이니까 어디에 부영상사. 자, 요거 200만 원 기록해 준다 이겁니다. 2000000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대차 차익을 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300만 원 기록돼 있다. 그지? 그러면 차변보다 대변이 현재 더 큰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쪽에 뭔가 기록해야 되겠죠? 차변 쪽이니까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처분 손실이 되겠다. 그 금액은 300만 원이다. 아까 우리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그죠? 아하, 내가 맞게 입력했구나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입력해 볼까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의 점표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7번 볼까요? 11월 11일 날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요. 그 대금 5천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 원하고 취득세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하나의 점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돼 있네. 자,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요. 회계 처리는 대변에 당좌 예금 쓰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이런 것들 우리 교재에서 보면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필수 불가결하게 드는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비용 같은 걸로 처리하지 말고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차변은 다른 계정 과목 등장 안 하고 토지라는 계정 과목 하나만 등장한다. 그리고 그 금액은 5천만 원과 50만 원과 60만 원 합한 금액이 될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1월 11일요.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토지 원래 대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표 꺼내줬다고 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쓰면 되겠다. 당좌 예금. 자, 금액은 얼마냐면 5천만 원이다. 그지? 5000000 적어주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기록하면 되겠다. 금액은 두 개 합한 금액이겠지. 50만 원 플러스 60만 원, 50000 플러스 600000 하면 110만 원 나오거든. 110000 이렇게 적어주자.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전부 토지로 적어주면 되겠다. 토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좋은 문제 같아요. 그렇게 적당히 몇 가지 포인트를 딱 제시한,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포인트가 섞여 있는 좋은 문제로 생각되고요. 또 출제될 수 있겠다. 됐죠? 자, 8번 봅시다. 11월 27일 날 의류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를 한국기획에서 제작하고요. 전단지 제작비 60만 원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차변에 무슨 계정 과목 쓰면 됩니까? 광고 선전비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지급 채무가 발생했어. 그리고 요거 주된 영업 활동 아니죠?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대변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입력합시다. 11월 27일. 자, 차변에 광고 선전비. 자,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800번대 코드였습니다. 금액은 60만 원 되겠다. 600000. 그리고 대변에는 자,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한국기획이죠. 한국기획.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자, 일반 접합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문제 5번 넘어갈까요? 자,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8월 12일 날 거래처 광주 상사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게 있는데, 여기 알고 봤더니 부족한 사업자금 운용을 위해서 3개월간 한세 상사라는 데서 돈을 빌린 것이었대. 그러면 계정 과목 수정이 필요하겠다. 그지? 자, 8월 12일 날 회계 처리 일단 먼저 봅시다. 8월 12일 날 점표 입력된 내용은 보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마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 이런 걸로 지금 회계 처리돼 있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거 남한테 돈 빌린 거였대. 그러면 대변이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돼야 되겠죠. 그리고 3개월간 차입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겠다. 대변의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이렇게 고쳐줄 것이고, 거래처도 광주 상사가 아니고 한세 상사라고 했습니다. 한세 상사로 이렇게 거래처까지 고쳐줘야 되겠네. 됐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오류 수정 문제 수정이 완료. 자, 두 번째요. 8월 22일 날 영업부에서 광고용 전단지 인쇄 비용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회계 처리가 있는데, 자, 요거는 실제로 봤더니 뭐냐면 관리부 직원의 명함 인쇄 비용이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지금 광고 선전비라고 되어 있겠죠? 요거를 도서 인쇄비로 계정 과목을 고쳐주면 되겠죠. 8월 22일 날 분개입니다. 8월 22일 날 보십시오.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잖아. 요거를 뭘로 보자? 고치자고 도서 인쇄비로 고치자 이겁니다. 도서 인쇄비 여러 개 코드 중에서 800번대로 고쳐야 되겠죠. 826번 이걸로 고쳐주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 수정 문제까지 모두 완료된 것이지. 됐습니다. 문제 6번 볼까요? 결산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결산일 현재 단기 대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우리는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중에서 일부는 40만 원만큼은 내년 거래. 그러면 이자를 미리 받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기록해야 되는 회계 처리 대금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인식하고,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이란 수익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적어줘가지고 조금 줄여주자 이겁니다. 되죠?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합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자,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이죠. 결산 분기니까 12월 31일. 차변 먼저 기록할까?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주자 이거지. 금액이 40만 원. 400000 되겠다.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좀 기록하자. 미리 받은 거다 이거지. 4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입니다. 요거에 대하여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죠. 합계 잔액시한표 열어보자. 12월 31일자로 조회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는 요 잔액의 1%만큼이 대손충당금으로 딱딱 기록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1186800000 곱하기 0.01 하면요 118800 되고 싶거든. 요게 목표인데 12만 원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 추가로 설정하자고. 얼마라고? 자, 1066800 되겠다. 그리고 받을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632000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현재 8만 원밖에 없으니까, 자, 632000 빼기 8만 원 하면요 552, 자, 예쁘게 쓸까요? 5520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금액을 연습생이 살짝 기록해 놓고 이제 그거를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자, 차변 쪽 대변 먼저 입력합시다. 대변에 대손충당금,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요거를 대변에 얼마라고요? 1066800 요만큼 인식하자 이거지.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번에는 받을 어음에 대한 거, 그죠? 요거는 얼마냐면 552
000 이렇게 입력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대손 삼각비로 인식하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 완료. 자, 그리고 합계 짜니시산표로 우리 결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새로 고친 버튼을 딱 누르면요. 조금 전에 입력했던 게 반영이 딱 되어 가지고 나타나죠.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잔액은 이렇게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있다. 아하, 1%가 맞구나. 그지? 1186800. 그리고 받을 엄도 잔액이 요만큼 있는데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있거든. 1%가 맞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계를 잘 입력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세 번째,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8268560이고요. 실제 현금 잔액을 보니까 8286160이랍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지? 자, 그 차이 원인은 알 수가 없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실제 장부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얼마 차이가 있냐면 8268560 빼기 8286160 해보면 17,600원 요만큼 차이가 있는데 요만큼 장부 금액보다 실제 있는 금액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장부 금액을 실제 금액하고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 쪽에 현금이라는 걸로 일단 기록해 준다. 17600. 그러면 일단 장부 금액이 실제 금액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일단 대변이 뭘 써야 될지 아직 정체가 안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17600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정체가 밝혀지면 요 대변 금액을 차변 쪽에 적어서 없애주면서 대변에 제대로 된 계정값으로 고쳐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면 요걸 뭘로 대체한다고요?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면서 잡이익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대변에 뭔가 적어야 된다. 그러면 수익이다 이거지. 그런데 제목 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잡이익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처리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인데 결산 문제에서는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차변이나 대변에 기록하고 그리고 잡 손실 또는 잡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문제는 뭡니까? 현금 차이가 난다는 걸 발견한 날짜조차도 12월 31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분계를 전부 다 12월 31일자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대변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 버리니까 굳이 요거를 입력 안 해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회계 처리를 차변에 현금 17600 대변에 잡이익 17600 요거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입력하도록 합시다. 물론 요 라인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라인이겠죠. 네 개 라인을 전부 다 입력해도 정답이 맞습니다. 정답이 맞지만 우리 굳이 뭐 이걸 입력 안 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기로 합시다. 자, 3번 문제 입력합니다. 자, 차변 쪽에 현금 자, 17600이었나요? 17600 이렇게 적고요. 대변에 잡이익 17600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네 번째 문제 볼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380만 원이다. 단 전표명에서 구분으로 5 결산 차변, 6 결산 대변을 사용한다. 전형적인 매출원가 문제죠. 그래서 합계 잔액상표에서 상품 계정에 집계되어 있는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을 딱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기말 상품 재고를 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매출원가죠. 그러면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3번, 4번 차변, 대변 쓰지 말고 5번, 6번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대신 사용해 달랍니다. 됐죠? 자, 합계 잔액상표 열어서 상품 금액을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136955000 요걸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차변 쪽에 집계되어 있는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다. 즉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그 금액이죠. 자, 여기서 기말 재고액을 뺍니다. 380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136955000 빼기
1380000 하면 133150000 나옵니다. 이게 매출원가 되겠다. 이거를 살짝 연습에 적어놨다가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자, 입력합니다. 자, 일반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자, 여기서 차변 3번 대신 5번 결산 차변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입력합니다. 451번이네. 자, 금액은 133150000이었어. 그리고 대변 결대 쓴다고 했죠. 6번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그리고 합계창 있으면 앞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상 딱 반영되거든. 그러면 차변 쪽에 상품에 대한 차변 쪽에 이렇게 380만 원 기말 상품 재고로 제시된 금액이죠. 그게 딱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아하, 내가 결산 분계를 잘 입력했구나. 확인 가능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결산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메뉴 닫으시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주어의 문제 풀어보자. 문제 7번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4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네요. 계정 과목이 돼서 달별로 딱딱 집게 되는 것은 총계정 원장이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찾아가지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4월달 회수 금액이니까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입장에서는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 금액을 딱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한 달별 내용을 묻고 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다. 됐죠?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볼게요. 자, 기간은 4월달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4월부터 4월까지 하면 되겠죠. 4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조회하시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F2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 108번 코드네. 108. 자, 이렇게 불러온다. 그래서 월별로 차변 대변 금액을 딱 볼 수 있는데 4월 달의 대변 금액은 1850000이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도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일 것이다. 그래서 답을 1850000 쓰면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더블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상세 내역 나오는데 대변에 1850000 나온 거는 두 건이네. 이렇게 두 건이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회계 처리까지 볼 수 있다고 보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맞죠? 외상 매출금 회수된 거. 그리고 요것도 보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맞네.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한 1,850만 원이 답이 되겠다 겁니다. 맞죠? 1,850만 원. 이렇게 답을 찾으면 1번 완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요 메뉴는 닫을게요. 총계정 원장은 닫고. 자, 두 번째.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달 내역을 묻고 있다. 뭡니까? 총계정 원장을 보면 제일 좋겠죠. 월별로 차변, 대변이 딱딱 짓게 된다 이겁니다. 자, 총계정 원장 조금 전에 닫았던 거 그죠? 요거 다시 열어가지고 이번에 기간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물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죠. F2키 눌러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비는 800번대 코드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를 검색해 보는 것이지 811입니다. 월별로 이렇게 차변, 대변이 찍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니까 차변이겠죠. 이렇게 차변 금액을 찾으면 되겠다. 차변 금액이 제일 큰 달을 찾으면 된 거죠. 가장 제일 큰 달은 요거 3월달이다. 그치? 3월달이고 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실제로 이게 복리후생비가 지출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더블 클릭합시다. 이렇게 내역이 여러 건인데 보니까 다시 더블 클릭하면 상세 회계 처리까지 볼 수 있거든.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보면 전부 다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라는 게 나온 거리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됐죠? 그러면 아하 전부 다
복리후생비 지출액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답을 뭐로 쓰면 됩니까? 답을 일단 가장 많이 지출된 월 물었으니까 아까 월 3월달 요걸로 답하고요. 3월 이렇게 답하고 그 금액까지 물었죠. 금액은 250만 원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3월 250만 원 이렇게 답하면 2번 완료.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메뉴 닫읍시다. 총계정 원장 닫으시고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6월 말 현재 유동 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일정 시점의 금액 묻고 있으니까 재무상태표가 제일 편하겠죠. 재무상태표 열어서 6월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6월 이렇게 조회한 후에 유동 부채 금액 찾으면 되겠다. 77140000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답을 77140000 하면 3번 완료. 됐죠? 자, 이렇게 우리 제64회 기출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감 있게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체크해드리는 부분들은 그 자주 출제되는 패턴들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